절대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시 구간대에도 시장 출렁거림이 꽤 크게 나옵니다. 좀 전에 하락 전환 좀 위협받다가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인데요.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장 한마디는 이제 공격과 방어의 네. 조화가 필요할 때, 공격과 방어의 조화가 필요할 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 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대세 하락으로의 출발점, 이런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펑펑 터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뚫으면서 전체 다 데리고 가는 이 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갇혀있는 이 박스권이 저는 좀 더 좀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최대한 공격을 할 때는 철저하게 좀 고점에 있는 주식을 좀 따라가서 이렇게 물리는 이런 시장에서 당하기보다는 최대한 가격 조정이 나온 것들 정도만 좀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 철저하게 좀 가격으로 현재 시장을 매겨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밸류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격을 하는 이 비중 역시도 한꺼번에 좀 승부를 봐서 가감하게 승부를 내는 그런 시장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연속성이 분명히 좀 떨어지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좀 하더라도 좀 최대한 이 비중 자체를 과하게 좀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3,300이 언저리에서부터는 우리가 현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건 지나친 시장에 대한 뭐 비관적인 이런 전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현금이 없으면 또 우리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면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현금과 같이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시장 흐름을 좀 보더라도 좀 유명하신 좀 투자가분들의 말을 좀 잠깐 좀 빌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작은 어떤 이 박스권 요 흐름을 좀 인정한 상태에서의 어떤 수익을 좀 만족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좀 한 발 물러섰다가 현금에 대한 관리를 좀 최대한 했다가 정말 승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승부 보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가격, 여기서 이제 가격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많이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멀쩡해야죠. 실적이 멀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밴드가 좀 확장된 거를 우리가 좀 염두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좀 맞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군을 크게 3개 섹터로 좀 압축을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중에서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IT 쪽 몇몇 그리고 여기 그 자동차 섹터를 최근에 좀 포함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거나 뉴스가 있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박스권의 범위가 좀 확장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16이죠. 직전 고점이.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저점에서 이제 돌아섰던 시점이 3,188선인데 요거에 대한 방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자리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놔야 되냐면 2,980선까지는 저는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요 중간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물론 이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주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현금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좀 지르는 이런 현금은 한꺼번에 좀 주식을 좀 사는 이런 어떤 실수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3,180이 깨졌을 때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깨지 않거나 만약에 깨졌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게 되면 요 구간 아세는 최대한 좀 홈런을 친다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타를 친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식들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86,000원, 83,000원대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는 75,0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먹을 게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벌써 한 5, 6개월 지났는데 이 가격이 제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 75,000원 깨졌을 때는 이건 좀 공략을 해봐도 되는데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83,000원이 넘어가주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매수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아래쪽하고 이제 위쪽에 대한 기준 가격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5,000원짜리 깨지면 사자 이런 마인드로 일단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제가 14만 원 언저리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자리가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만 7천 원은 만약에 시장이 뒤도 안 들어보고 만약 투명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극 담아야 될 자리. 12만 원인 자리를 잘 깨지 않죠. 그죠? 12만 원이라는 자리는 SK 하이닉스가 디램에서는 돈을 벌지만 낸드에서 막 15%에서 20% 적자를 기록했었을 때, 그죠? 그때의 수준의 밸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낸드 적자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도체 가격 인상은 이건 자연스럽게 실적 연동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12만과 그다음에 이제 10만 7천 원.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투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 좀 사자라는 마인드. 그러니까 14만 원대 굳이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은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해드리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가격 주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월덱스 반도체 쪽 관련돼서는 제가 월덱스를 많이 좀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그때가 제가 말씀 좀 드렸을 때가 24,000원인데 24,000원 하고서 한 27,5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26,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공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월덱스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최근에 소재 관련되어서 이제 솔브레인이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솔브레인과 같이 올라가는 게 동진 세미캠, 소재 국산화 관련된 주식들 우리가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구간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은 지금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까지 모멘텀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 구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정은 쉽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30만 원 후반대 정도? 30만 원 후반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공략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전 유진테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한 43,000원 기준으로 만약에 투매가 떨어진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주식 가운데서 따라간 주식 하나도 없어요. 다 가격 조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구간에서만 공략한 주식들이 사실상 수익으로 연동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자 LG화학하고 우리가 확 비교되는 게 어떤 주식이 있냐면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그죠? 그 다음에 신흥 SEC, 그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LG화학은 배터리 분사와 관련된 정확한 이 시총 사이즈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추정만,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강한 베팅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나 LNF, 신흥 SEC, 제가 공통적으로 여러분한테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삼성 SDI 쪽으로 협력 강화를 많이 하고 있거나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삼성하고 손잡으면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 SEC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이런 주식들, 즉 삼성 SDI 쪽으로 계열사로 사업 협력을 강화하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이번 구간에 이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도 특히나 유독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LG화학을 가지고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면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이런 게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잘 보게 되면은 LG화학보다는 낫지만 저는 중가권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쪽을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기술 같은 기업들을 전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신흥 SEC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져가시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거나 또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수익 병행하면 되겠지만 신규 공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기술 같은 주식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를 기다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다고 하면서 많이 못했잖아요. 바이오나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차는 미래차를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만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현대 위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5인방이 될 텐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리더의 역할로 보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배터리 쪽을 보게 되면 LG 화학처럼 확실히 좀 글로벌에서 좀 경기를 좀 이끌고 있는 주체가 있지만, 그죠?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압도적 기술적 위에 있지만 우리가 완성차 쪽에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 이슈가 확장이 됐었을 때, 움직였을 때, 이거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자율주행으로 갔었을 때 현대차 그룹이 일본에 비해서 임포테인트적인 요소 또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이 없으니까 그 생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여기에 새로운 프리미엄을 줬던 거거든요. 과거에는 자동차 쪽 관련돼서 과연 전기차 시대로 가는 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못 주고 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살아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18만 원대에서 한 4,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애플카 이슈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꼭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네. 네.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리는데,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은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